쿠키 안 돼 돌아와. 폭설이 오는 미국의 작은 마을입니다. 노부부와 사는 한 강아지가 폭설이 내리자 갑자기 집을 나가 눈보라 속으로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애타게 강아지를 부르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몬트주 메이플우드에 사는 비앙카 톰슨입니다. 눈이 오는 겨울이 되니 지난 겨울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크리스마스 기적이 생각납니다. 은퇴 후 메이플우드 교회 근처의 오래된 저택에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일상은 늘 한결같았어요. 빨간 벽돌로 지어진 2층 주택은 195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아버지께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실 때 장만하신 첫 집이었죠. 넓은 앞마당에는 아버지가 직접 가꾸시는 단풍나무 2그루가 있고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작은 화단이 현관으로 가는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전직 영어교사셨던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시며 빨간 펜으로 문법적 오류를 체크하시는 걸 즐기셨고 지역 도서관에서 40년간 일하시다 은퇴하신 어머니는 이제 봉사자로 일주일에 2번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가셨습니다. 두 분 다 은퇴 후에도 나름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계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허전해 보였어요. 특히 겨울이면 두 분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아버지의 관절염이 추운 날씨에 더 심해지셨고 어머니도 천식 때문에 바깥 활동이 조심스러우셨거든요. 창밖에 하얀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는 두 분을 볼 때마다 저는 부모님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두 분의 일상에 따뜻한 동반자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우연히 해외 입양 구조견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들이 미국 가정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수많은 입양견 사진들 중에서 쿠키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이 아이라면 우리 부모님과 잘 맞을 거란 직감이 들었어요. 날렵한 몸매와 지혜로워 보이는 갈색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속에서도 느껴지는 침착하고 온화한 기질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입양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쿠키가 마침내 메이플우드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나이가 들어 큰 개를 돌보는 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쿠키는 우리의 걱정을 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첫날부터 부모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도우미견처럼 부모님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실 때면 쿠키는 늘 곁에서 다리를 대어드렸고 어머니가 정원일을 하실 때면 꼭 옆에서 지켜보며 때로는 장갑이나 도구를 물어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쿠키의 영리함에 감탄했죠. 부모님은 점점 더 활기를 되찾으셨고 쿠키 덕분에 매일 아침 산책도 거르지 않게 되셨어요. 메이플우드는 버몬트에서도 특히 겨울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울창한 단풍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우리 마을은 첫 눈이 내리면 마치 동화 속 마을처럼 변하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겨울은 달랐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50년 만에 최강 폭설이 올 거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폭설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당시 저는 보스턴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폭설 소식을 듣자마자 부모님께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쿠키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평생을 버몬트에서 사셨으니 이 정도 눈은 문제없을 거라고 하셨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겨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보스턴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버몬트주 전역에 극심한 한파와 폭설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겨울 소식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어머니는 쿠키와 함께 방금장을 보고 돌아오셨다고 했고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점검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하지만 통화 중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눈은 점점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쿠키가 우리를 잘 지켜줄 거야. 아침에도 폭설 소식을 듣고는 먼저 나가서 마당의 장작들을 현관 옆으로 다 날라다 놓았단다. 라고 하셨죠.
실제로 쿠키는 평소에도 놀라운 직감으로 날씨 변화를 미리 감지하곤 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어머니의 빨래를 물어다 날라주기도 했고, 바람이 심한 날이면 정원의 화분들을 현관 쪽으로 옮기려 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시간당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것이라 예보했고,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버몬트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모든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통화했을 때 이미 메이플우드의 전기가 끊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벽난로가 있어서 큰 걱정은 없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어머니께서는 쿠키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마치 뭔가를 예감하는 것처럼요. 밤 11시 더 이상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집 전화도 모두 불통이었어요. 일기예보는 점점 더 악화되어 이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메이플우드로 가는 모든 도로가 통제되었고 구조대도 출동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눈보라를 보며 메이플우드는 얼마나 더 심각할지 걱정됐어요. 특히 아버지의 관절염이 추위에 더 심해지시진 않을까, 어머니의 천식은 괜찮으실까, 그리고 우리의 쿠키는 이 추위 속에서 잘 버티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메이플우드 경찰서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폭설로 인해 통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신히 연결된 전화였어요. 경찰은 제게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모든 도로가 통제된 상태였고 저는 그저 전화기를 붙잡고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새벽 우리 집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보일러가 멈추면서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벽난로만으로는 영하 40도를 버티기가 힘들었죠. 어머니는 담요를 몇 겹씩 덮고 계셨지만 아버지의 관절은 이미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굳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쿠키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평소에는 절대 짖지 않던 아이가 현관문 앞에서 계속해서 낑낑거리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대요. 어머니는 쿠키를 말리려 하셨지만 쿠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쿠키는 결국 부모님이 잠시 현관문을 여셨을 때 그 틈을 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해요. 순간 어머니는 쿠키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되셨대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쿠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쿠키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3마일이나 떨어진 맥켄지 가족의 집까지 그 무서운 눈보라를 뚫고 달려간 거예요. 맥켄지 가족은 평소 제설 작업을 위한 대형 트랙터를 갖고 있었고 우리 부모님과도 절친한 사이였죠. 쿠키는 맥켄지 가족의 집 현관을 필사적으로 긁었대요. 처음에는 폭풍 소리인 줄 알았다는 맥켄지 부인이 문을 열었을 때 온몸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쿠키가 서 있더래요. 쿠키를 알아본 맥켄지 부인은 즉시 상황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맥켄지 씨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트랙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쿠키는 다시 눈보라 속을 뛰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트랙터는 그 뒤를 따랐죠. 나중에 맥켄지 씨가 말씀해 주시길 그날 쿠키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 길을 찾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쿠키는 마치 눈보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곧장 우리 집을 향해 달렸다고 합니다. 진돗개 특유의 우수한 방향 감각과 끈질긴 체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을 향한 그 특별한 사랑과 충성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맥켄지 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시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쿠키가 우리를 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서 안도감과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맥켄지 씨의 트랙터가 도착했을 때
우리 집의 실내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저체온증 초기 증세를 보이고 계셨고, 어머니도 말씀하시기 힘들 정도로 추위에 떨고 계셨대요. 하지만 쿠키 덕분에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맥켄지 가족은 부모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비상 발전기가 있어서 난방이 끊기지 않았거든요. 쿠키는 부모님이 안전하게 옮겨질 때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맥켄진의 집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지친 기색을 보이며 부모님 발치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답니다. 폭설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보스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도로가 통제된 상황이라 바로 달려갈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맥켄지 가족을 통해 부모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쿠키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 수 있었죠.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악의 폭설 속에서 주인을 구하기 위해 3마일을 달린 한국의 진돗개 이야기는 순식간에 메이플우드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충직한 진돗개의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실었고, CNN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죠. 일주일 후 도로가 다시 열리고 제가 메이플우드에 도착했을 때 쿠키는 이미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마다 쿠키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쿠키를 보면 달려와 인사를 했죠. 하지만 쿠키는 여전히 한결같이 부모님 곁을 지키며 마치 그날의 일이 특별할 것도 없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답니다. 제가 부모님을 껴안았을 때 쿠키는 우리 곁에서 조용히 앉아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쿠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진돗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쿠키를 품에 안으시며 쿠키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 되었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쿠키가 보여준 사랑과 용기 덕분에 그 혹독했던 겨울은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가장 특별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폭설 사건 이후 메이플우드는 크게 변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자주 살피게 되었고, 이웃 간의 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쿠키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쿠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버몬트주 전역에서 관심이 쏟아졌어요. 많은 기자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고 쿠키의 놀라운 이야기를 취재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폭설 속 구조 이야기 정도로 여겼던 것 같은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진돗개라는 견종의 특별함에 매료되어 갔어요. 특히 수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날 쿠키가 뛰어간 거리는 보통 개들에게는 무리한 거리였대요. 영하 40도의 혹한과 세찬 눈보라 속에서 3마일을 달린다는 건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진돗개는 놀라운 체력과 방향 감각을 가진 견종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쿠키가 보여준 행동이 진돗개의 우수한 신체적 능력과 더불어 주인을 향한 강한 충성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에서 진돗개 전문가가 직접 우리 집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분은 진돗개가 오랫동안 한국의 충직한 반려견으로 사랑받아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돗개는 영리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견종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주인을 구한 진돗개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쿠키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이웃들이 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외 입양견에 대한 편견이 크게 줄어들었답니다.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는 입양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이웃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개는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쿠키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쿠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봄볕이 따뜻해진 어느 날, 저는 쿠키와 함께 그날 쿠키가 달렸던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눈 녹은 들판을 걸으며 그날의 상황을 상상해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쿠키는 마치 산책하러 나온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저의 곁을 걸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이 영웅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을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메이플우드의 일상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겨울의 폭설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지만 그날의 교훈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우리 가족에게는 매일매일이 쿠키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일을 그만두고 메이플우드로 이사를 온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부모님 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쿠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집의 일상은 쿠키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이면 쿠키가 제일 먼저 일어나 가족들을 깨웠죠. 아버지의 아침 산책 파트너는 언제나 쿠키였고 어머니의 정원 가꾸기도 쿠키의 도움 없이는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중간중간 쿠키와 마당에서 놀아주었어요. 쿠키는 여전히 놀라운 영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씨가 흐려지면 어머니의 빨래를 먼저 걱정했고 아버지의 관절이 좋지 않은 날이면 더욱 곁을 지켰어요. 한 번은 제가 일에 너무 몰두해 있을 때 컴퓨터 키보드를 살짝 치며 산책할 시간임을 알려주기도 했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쿠키를 메이플우드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동네 아이들은 쿠키를 볼 때마다 진돗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고 어르신들은 쿠키에게 특별한 간식을 챙겨주셨죠. 쿠키는 그런 관심을 차분하게 받아들였어요. 진돗개 특유의 침착하고 온화한 성격 덕분이었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쿠키가 다른 동물들에게 보여주는 태도였어요. 폭설 이후 우리 마당에는 종종 다친 새들이 찾아왔는데 쿠키는 그런 새들을 항상 제일 먼저 발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답니다. 덕분에 여러 마리의 새들을 구조할 수 있었죠. 쿠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어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우리 가족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근처 호수로 피크닉을 가곤 했는데 쿠키는 그런 나들이의 든든한 보디가드였죠. 때로는 호수에서 수영도 했는데 진돗개 특유의 우아한 수영 실력을 뽐내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거기엔 항상 쿠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쿠키를 위한 특별한 요리법을 연구하셨고 저는 쿠키와 함께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쿠키와의 소중한 시간들을 간직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물었어요. 쿠키가 우리 가족을 구한 것이 기적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쿠키가 우리 가족에게 온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희 가족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버몬트 주립대학교의 수의학과에서 쿠키의 이야기를 연구 사례로 다루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쿠키의 판단력과 신체 능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우리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어요. 그들은 쿠키의 일상을 관찰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쿠키가 보이는 반응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쿠키가 날씨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 방식에 주목했어요. 연구 결과는 수의학 저널에 실렸고 이를 통해 진돗개의 우수성이 학술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서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견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연구진은 특히 혹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쿠키의 능력이 진돗개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진돗개를 주목하기 시작했답니다. 메이플우드 소방서는 2마리의 진돗개를 구조견으로 입양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이며 그들의 충성심과 지혜는 신뢰와 사랑으로 보답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고요.
어머니는 쿠키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이 운명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쿠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쿠키가 우리를 선택한 것 같다고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쿠키가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영웅적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심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어느덧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그 무서운 폭설이 지나간 지 1년이 된 거죠. 올해는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라고 하지만 메이플우드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에게는 그날이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어요. 쿠키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웃들은 서로를 더 깊이 살피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게 되었죠. 쿠키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자라난 것 같아요. 진돗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진돗개의 특별함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을에만 3가구가 새로운 진돗개 가족을 맞이했답니다. 그들은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쿠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마치 쿠키가 진돗개 대사가 된 것 같다며 우리 가족은 웃곤 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쿠키를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쿠키는 우리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되어준 구조자이자 일상의 순간마다 기쁨이 되어주는 천사이며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존재니까요. 진정한 기적은 그날 한순간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쿠키의 일상적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영원히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요. 메이플우드의 하얀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쿠키가 있으니까요. 창밖에 눈을 바라보는 쿠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영웅적인 순간으로 빛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빛난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어디서도 용맹스러운 충견으로 정평이 나 있죠. 해외 각국으로 간 진돗개의 미담이 계속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진돗개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